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신데 고혈압도 있으시고요. 눈 건조증도 있으세요. 그리고 오랜 시간 약물을 드시고 계셨는데 약을 드셔도 그렇게 통증은 그렇게 많다고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목적은 약물을 줄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데 고혈압이 있어요, 눈이 건조해요,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이걸 함께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 대한 영양 관리는요, 고혈압과 완전 밀접하게,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선물을 하나 더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시너지가 하나 더 생기고요. 눈 건조증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왜냐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소를 몇 가지, 6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그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미네랄도 있고요. 콜라겐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오메가3가 기본적으로 항염물질로 들어있죠. 근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 제가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혈관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서 고혈압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왜 압력이 높아지냐? 혈관 안에서 이게 이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이완이 안 될까? 어떤 압이 조절이 안 돼서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 뭐 산화물질이 들었다거나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혈관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스크래치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럼 염증이 쌓이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피부에서 진물이 나듯이 여기서도 어떤 염증 반응의 물질들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혈관 안에 이렇게 조금씩 쌓이게 되고, 이게 상처가 나면 우리 몸은 급격하게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길이 점점점 좁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동일하게 어떤 날은 좀 짜게 먹어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혈관이 잘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가 너무 많이 다친 피부는 여기 이렇게 굳어가지고 뭐랄까요, 흉터처럼 남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관벽도 되게 딱딱해지고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혈압약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시킨다기보다도 혈관을 수축하지 못하게 하는 약물을 쓰게 되는데, 이때 칼슘의 역할을 좀 축소시키는, 그래서 이런 제제를 칼슘 채널 블로커를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소에 마그네슘이라는 영양소가 들어가면서 그 자체가 염증을 억제시키기도 하고요. 주변 조직이 손상된 뼈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도 마그네슘을 하기 위해서 미네랄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오메가3와 마그네슘이 함께 만나면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영양소의 조건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콜라겐이라고 하는 연골 물질을, 활액 물질을 같이,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같이 들어가다 보면은 혈관의 장벽에 탄성이 좋아져서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이 잘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콜라겐이 고혈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염증이 계속 진행되는 분들은요, 이런 점막, 입이라든가 눈이라든가 이런 점막들이 항상 좀 말라요. 우리가 몸에서 염증이 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약간 불이 난다는 걸로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이 나면 막 건조해지잖아요. 그리고 습기가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습기가 많이 있어야 되는 입이라든가 뭐 눈물, 이런 것들이 마르다 보니까 눈 건조증도 함께 오면서 또 거기 염증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눈 건조증도 오메가3,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복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 눈 건조증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영양소, 한 가지 영양소로, 그러니까 한 질병에 대한 영양소로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MTX를 3알 드시고 계셨고요. 소론도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는 격일로 0.5T 정도를 격일로 복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필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 약을 하루에 2번씩 드시고 계셨고, 또 세레브렉스라는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약 끊고 7년 동안 드셨던 약을 끊으실 수 있을까? 그래서 또 공기 좋은 데 가셔서 하시려고 되게 또 다른 공기 좋은 곳으로 이동해서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생활도 하시고 또 본가로 오시기도 하시고 이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를 복용을 하시고 나서 연락 주셨는데 혹시 뭐 어떤 반응이 있으세요? 뭐 여쭤봤더니 난 원래 별로 그렇게 큰 통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잘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하신 거예요. 검사를 하셨는데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니까 딱 1년 전부터 7월달, 9월달, 올해 3월달, 그리고 올해 9월달 이렇게 검사하셨던 표를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먼저 ESR만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부터 약을 드신 상태입니다. 스테로이드 드시고 면역치를 다 드신 상태에서 ESR이 낮아졌겠죠. 16, 그리고 9월달은 7, 그리고 올해 3월달은 12 정도가 나왔는데 불과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냥 정상 범위 안으로 훅 들어온 겁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 한 1, 2도 잘 안 되거든요. 1, 2 정도. 그런데 정상 범위가 2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 정상 범위 안에서도 점수가 좀 다른 거거든요. 4로 훅 내려가 있는 볼 수 있었고요. CRP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0.18. 제가 이거는 소수점 두째짜리까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0.18 꽤 높죠. 그 다음은 0.2 그리고 0.13 그랬는데 이번에 0.05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가 불과 2주만 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개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요. 2주가 됐든 3주가 됐든 혈액 검사를 해봤을 때요. 이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정말 훅훅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 다 좋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사나 0.05가 나오면 이제는 스테로이드를 조금 줄여서 한번 시도해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때 이제 저랑 상담을 하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갑상선에 혹이 있는데 그게 양성인지 약성인지 절제를 해봐야 안다. 그런데 곧 그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데 지금 드시고 계시는 영양소를 함께 드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수술 당일날 뭐 금식하셔야 되고 하니까 그날은 안 되지만 영양소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수술이든 항염 영양소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요 훨씬 더 그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셔도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거나 어떤 항생제를 드셔야 되는 이런 염증 반응이 노출돼 있을 때도 영양소는 우리가 먹고 있는 정말 질 좋은 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럴 땐 드시면 안 되고 이럴 땐 드셔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함께 드시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보고 계시는 또 많은 분들이 항상 영양소 드시면서 감기 걸렸는데 이거 같이 먹으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감기와 또 연관성이 있거나 뭐 유장장애가 있거나 이런 제재가 아니라면 대부분은 영양소와 함께 드시면 좀 회복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특히 항염 영양소는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 수술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MTX라든가 소론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중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조직이 공기 중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 이 공기 중에 있는 많은 균들이 직접 수술 부위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균 감염이 되지 않아도 너무 당연하게 항생제를 아주 고용량으로 투여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더 극심한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약물도 끊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생제라고 하는 외부 군대를 초빙해서 내 면역세포에다 같이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요. 제가 자가 면역 환자분들 중에서 뭐 자궁 적출을 하셨다거나 좀 큰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그렇게 하고 나서 막 아토피가 진행되거나 류마티스가 발생됐다는 분들이 종종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몸에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도 이런 자가 면역이 또 더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분께도 사실상은 지금 굉장히 얼마 되지 않았지만 2, 3주 동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수술 후에 또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것도 좀 대비하셔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드린 이 영양소가 그런 대비책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눈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영양소 관리를 하셨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이런 수치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도 계속 추적 관찰해서 약을 끊는 과정에서도 이 좋은 수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